안녕하십니까. YCM이나 네 번째 세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따라잡기 발표를 맡은 김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의 동향,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MSA 순서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동향입니다. 2006년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시스템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금융회사들도 지금은 클라우드 도입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들의 운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몇몇 기업들은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떠나서 다른 사업자를 찾기도 하거나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엑소더스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단일 클라우드보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만 여전히 최초 기대한 수준까지 비용 절감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만 하면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라던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장밋빛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프라 시스템의 전환, 즉 리프트 앤 쉬프트 전환에만 치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운영되던 시스템들을 그대로 떠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없었습니다. 레가시 인프라를 구매하는 대신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IaaS, 인프라 에서 서비스는 초기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하드웨어를 다 구매하였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구매한 기업의 경우 클라우드로 전환할 경우 신규 클라우드를 또 구매해야 합니다. 즉 클라우드 전환은 중복 투자가 됩니다. 이렇듯 클라우드는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만 사용할 경우 클라우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서버와 스토리지 자원을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가상화 시스템에서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고 장점 중 하나인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이란 시스템 사용률에 따라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좋은 서비스지만 기업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자동으로 하드웨어 자원을 증가시키는데 그 때문에 CPU, 코어 단위로 지불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코어가 4코어로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은 증가한 만큼의 비용을 소프트웨어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오토스케일링의 특성상 언제 얼만큼 자원이 증가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 기능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존의 레가시 IT 인프라를 단순히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클라우드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민첩성이라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어울리는 아키텍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란 어플리케이션을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도록 호스팅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의미하는데 100%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컨테이너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용한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물리적인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시켰지만 OS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OS인 리눅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의 종류와 버전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유저의 경우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같은 리눅스 OS를 사용하더라도
리눅스의 버전이 바뀌면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OS에 사소한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 귀찮은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OS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발에 많은 자유를 얻게 되고 개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운영체들도 모든 하드웨어 및 OS와의 호환성이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게 되므로 운영 품질이 향상됩니다. 최근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잦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나 운영자가 실수를 하여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신규 개발을 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 배포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포 횟수가 늘어날수록 개발과 운영의 공수가 증가하고 장애 위험도 높아집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런 고민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컨테이너만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동되는 단일 시스템의 규모가 점점 증가한다면 레가시 환경에서 동일한 자원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때보다 더 느리고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가트너의 저행에 의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란 어플리케이션을 작고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한 서비스로 구성하고 API 기반으로 서비스를 연결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MSA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MSA에 반대되는 개념인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투이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어느 금융사는 월말만 되면 DBMS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마감을 앞둔 현업의 사용자들이 특정 데이블에 과다하게 접속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값비싼 통합 DBMS의 자원을 증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MSA를 사용하게 될 경우 현업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을 잘게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월말에만 접속되는 특정 시스템의 자원만 일시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MSA란 단어만 없었을 뿐 MSA와 같은 형태의 아키텍처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웹 서비스도 일종의 MSA이고 한때 유행했던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도 MSA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A 도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용 효율성 때문일 것입니다. 값비싼 오라클이나 DB2와 같은 상용 DBMS를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여러 개의 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의 오라클보다 한 대의 오라클을 여러 인스턴스로 나눠 쓰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OSS-DB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OSS-DB를 운영 및 유지 보수해주는 회사들도 증가하게 되자 MSA의 관심도 높아지고 MSA 도입도 같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만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MSA는 각 시스템 간의 연계가 훨씬 복잡하고 특히 데이터의 중복이 자주 발생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DBMS를 서비스별로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렵다고 표현했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을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DBA 분들께 MSA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비현실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 금융 인더스트리는 MSA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금융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례조차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어쩌면 현재 환경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보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매일 출시되는 클라우드 회사들의 서비스들을 경쟁사보다 먼저 테스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IT는 IT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IT는 비즈니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즈니스가 없는 IT는 가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아마 현존하는 아키텍처들 중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 아키텍처이고, 이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검증과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